네,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주차의 2강입니다. 2강에서는 AI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자동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LLM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요, AI 자동화의 핵심, 그래서 AI 자동화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립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적용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비즈니스에 AI 자동화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무 활용 사례 탐색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좀 인사이트들을 얻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동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LM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 LLM 모델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챗봇 서비스들을 의미해요. AI 챗봇 서비스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GPT도 사용해 봤었죠. 그래서 그 GPT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동작하는 원리 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 AI 모델이 LLM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모델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LLM을 시켜서 챗GPT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LM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이 강에서는 첫 번째로 왜 지금 AI 자동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서 우리 시간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글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써서 다양한 곳들에 이용을 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어떤 글들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게 되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요. 아니면 다른 당근이라든지 단 여러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올리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럴 때마다 얘네들을 똑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조금씩 변경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가 있지만 그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별로 우리가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 업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 시대가 많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우리 점점 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AI가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도 우리가 AI 자동화를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젊은 여성층에서는 말차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의가 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유행을 하고 있을지 또 변경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의 확보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많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고 고객 니즈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이걸 주변에서는 다 처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AI 자동화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AI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가 아니라 마케팅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AI 자동화를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그래서 AI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알아서 수집, 정리, 분석을 하고요. 이걸로 마케팅 활동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리드들을 수집을 하고 그 고객들, 잠재 고객들을 분류를 해서 분류한 상태로 우리가 메시지들을 전달하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 문구들을 계속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아니면 방문을 발생을 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생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시 고객들을 분류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게 이제 AI 마케팅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AI 자동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는요. 리드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유입 경로, 행동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의 관심도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우리가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 데이터들을 만든 일들을 해줘요. 그래서 리드 행동, 접속률이라든지 클릭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특정 점수들을 만들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데이터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캠페인 관리라고 하는 기능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캠페인 관리라고 하는 거는 리드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케팅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드들, 우리 잠재 고객들을 이렇게 스코어링하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심들을 점점 더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발송을 한다든지 SNS 홍보들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고객 행동을 기반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AI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AI 자동화들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객 행동 기반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객 행동들을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메일들을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들을 발송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성과 측정의 최적화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요 하나의 플로우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자동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 장바구니 담기 아니면 페이지 방문 아니면 구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구매들이 장바구니 담기가 일어났는데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관련된 물건에 할인 쿠폰을 전송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재구매 고객한테 요거 오랜만에 다시 사지 않으실래요? 라고 하는 추천 상품들을 발송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거가 실행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제공된 내용을 읽어보거나 클릭해보거나 전환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계속 데이터 분석으로 지속적인 개선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요 도구로는요, 메일챔프랑 허브스팟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M 데이터 자동화입니다. CRM 데이터 자동화는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데 이 CRM 데이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마케팅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걸 자동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고객과의 모든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고객의 관심사와 구매 단계, 지금 우리가 리드 점수가 구매할 수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웹 액티비티,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 정보들을 다 쿠키에 담아놓게 됩니다. 그럼 그 쿠키에 담아놓은 것들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떤 폼에 의해서 연락처들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리드 고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객의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고객한테는 그때부터 이메일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모아놨던 앞선 단계에서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을 계속 메일로 전송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메일 전송이라든지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들은 계속 지속해서 자동화로 처리가 되고요. 이런 정보들, 이메일들, 이런 것들의 열람률,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율, 이런 것들을 계속 스코어링을 통해서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고객들의 점수들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준비 중에 있는지, 관심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들을 계속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서 이제 CRM 쪽으로 가서는 이제 우리 데이터들을 같이 관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이 관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약에 리드 점수 특정 점수가 70점이었는데 요거에 초과를 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건을 살 확률이 엄청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알림을 해주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모든 데이터,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주는 보고서 자동화까지 하는 전반적인 마케팅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CRM 데이터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M 데이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리드 스코어링들을 해주고요. 그래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고객들의 정보들을 행동 패턴별로 그룹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룹별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는 마케팅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고객들의 행동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탈 위험 고객들을 식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라든지 아니면 노션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데,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상태의 CRM 데이터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노션도 고민을 한번 회사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고 성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글 애드나 메타 애즈 같이 우리 웹상에서 어떤 광고들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들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발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광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 광고들이 얼마나 잘 접속들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들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에 따라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해놓은 예산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성과들이 하락을 한다는 정보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담당자한테 알림을 해주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예산 배분이라고 해서 특정 성과가 좋은 광고에 자동으로 더 많은 예산들을 할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들을 여러 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광고들, 좀 더 인기 많은 광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가 더 노출이 되도록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제 최적화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AI가 계속해서 키워드나 타겟팅, 요즘 최근 트렌드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광고들이 트렌드한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이런 개선 방안들까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관리입니다. 이 소셜미디어 관리의 자동응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S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특정 댓글들을 달게 되면 이 정보들을 자동으로 DM으로 발송해주는 이런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S로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마케팅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내가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고객 소통과 브랜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콘텐츠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이 언제 많이 사람들이 보는지들을 파악을 해서 일정 그 시간에 포스팅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를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 위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 브랜드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든지 웹상에서 어떤 안 좋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관리자한테 경보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반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 컨텐츠들의 좋아요가 어떤 컨텐츠가 좀 더 많은지, 댓글들이 어떤 곳에 좀 더 많이 달리는지, 그래서 내 브랜드 안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지들을 파악해서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도 이전에 해봤었던 엑셀 데이터 정리 자동화입니다. 이 엑셀 데이터 정리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일부분에서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자동화를 진행했는데, 요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AI한테 넘겨주고 AI가 그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데이터의 수집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해서 한 번에 수집을 하고요. 이 플로우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AI가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쌓이는 매출 데이터, 고객 정보, 재고 현황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감지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작업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 AI를 이용한 마케팅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킨다. 그럼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얘를 말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 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LLM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미지들을 계속 주어서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이 이미지는 강아지야,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은 분류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하는 모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걸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LLM 모델입니다. 이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우리가 실제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LLM에 체인 오브 소울이라고 해서 COT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LLM한테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LLM이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킨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기술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뇌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몸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MCP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럼 이 MCP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얘는 AI가 LLM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지금은 텍스트만 생성해낼 수 있죠. 근데 이
텍스트만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떤 주소록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노션에다가 글을 정리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시켰을 때 LLM이 API 호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데이터의 통신을 통해서 노션을 조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 조작할 때 이 통신의 프로토콜이 이 MCP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LLM이 이제 노션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도 직접 조정을 하고, 그리고 PC에 있는 파일들도 조작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LM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시켰을 때 MCP로 연결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작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LLM들이 점점 더 주목을 받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자동화를 할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분석 툴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파워 B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MCP로서 LLM에 연결을 시켜 놓게 되면 얘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LLM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인터넷에서 수집을 하고, 파워 BI를 통해서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LLM이 스스로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LLM이 앞으로 이런 세상들에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LLM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동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생산성도 많이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LLM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썼던 것처럼 LLM에 대해 한 줄로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 이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생성을 해내죠. 이 생성해냈을 때 얘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맥락에 맞게끔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맥락에 맞게끔 답변을 생성하는 게 놀라운 기술인 거죠. 근데 이때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을 동작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LLM은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사실 임베딩이라는 기술 말고도 다른 기술들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어떤 거냐면, 컴퓨터는 사실 우리 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뜨겁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진짜 뜨거운 거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숫자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 텍스트들을 이제 수치화를 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뜨거움이 1이라고 하면, 그럼 차가움이 0이라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1에서 0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미지근하다, 그럼 얘는 수치적으로 0.5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미지근함이 있으니까 그럼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 그 사이쯤에 있는 거는 미지근하다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의미 파악의 계산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값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값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를 다 이제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 하나의 차원을 이제 천몇 개의 차원, 컴퓨터 내에서는 계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로 여러 개의 숫자들로 의미들을 분할을 시켜놓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해를 한다 라는 건 어떤 거냐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높은 확률로 미지근할 거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LLM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그럼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GPT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것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냐면, 세종대왕이 던진 맥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LLM이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럴듯하게 말을 확률적으로 이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들도 여러 개가 고안이 되고 있지만, LLM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삭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들을 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는 인사이트들을 뱉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를 주의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LLM, AI들을 활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들을 조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 LLM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무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반복되는 반복 작업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복잡한 처리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편하게 우리는 나온 결과물만 검토하면 될 수 있게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던가 하는 역할로 넘어가서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을 검토하는 습관들은 꼭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의미를 파악을 하고요, 알맞을 확률이 높은 답변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LLM이 내놓은 정답들을 의심을 하는 습관들은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LLM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들을 얘를 완성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는 초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의 AI를 도입할 때는 데이터의 품질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의 품질, 앞에서 데이터 품질을 잘 만들어서 깨끗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써서 데이터 분석들을 일어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AI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회사의 내부에 있는 기밀 데이터라든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개인정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동화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위부터, 우리가 필요한 단위부터 한 단계씩 구축을 해나가는 게 좀 더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을 해놓게 되는데 완벽하게 구축하면 좋겠지만 모든 도메인이 다 일정하지 않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번에 구축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추론하고서 내보내는 결과물들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자동화의 레벨들을 올려가면서 처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는 다 끝났고요. 오늘의 학습을 점검하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AI 자동화를 도입해야 하는 주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반복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AI 자동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고객 니즈의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가 24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관리가 쉬워진다. 요거는 사실 애매하죠. 데이터가 늘어나면 사실 관리 자체는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과 효율성, 정확성 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자동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품질 관리, 거버넌스, 보안 비용 등 관리 난이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결제하지 않은 고객에게 자동으로 할인 쿠폰을 발송하는 사례는 어떤 AI 자동화에 해당할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CRM 데이터 자동화, 이것도 포함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이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가 좀 더 적합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결제하지 않았을 때 고객한테 할인 쿠폰을 발생해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이탈이 트리거가 되어서 자동으로 이메일 쿠폰을 발송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생기고요. 네, 세 번째, AI 자동화 도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품질 확보. 첫 번째부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또 올바르게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동화 모델의 성능, 안정성, 신뢰성들이 보장이 된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엑셀 데이터 정리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